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5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50일이고요. 오늘은 10페이지 중간이에요. 딱 중간입니다. 네, 몇 달 뒤였습니다. 제가 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더니 아내가 박사님 원고를 다시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에는 아내의 권유가 거슬렸지만 다음날 원고를 집어들고 일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호킨스 박사님의 원고를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거, 내 생각이 좀 이렇게 풀어진 거죠. 생각 자체가. 그래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 뒤로 제 책상에 성공은 당신 것을 둘 지정석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일과 인생을 위한 기본 지침서로 삼기를 권합니다. 일과 인생을 위한 지침서요. 이 책을 쓴 이는 위협을 성취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엄청난 위대한 삶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그 지표가 돼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 지도 자체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진짜 제대로 이 의식 지도, 이 의식 수치를 이제 알아가고 여기를 계속 의식이 내 경험, 내 에너지, 의식 에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이제 지표를 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협을 성취한 겸손한 분이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타인을 돕는 데 자신의 재능을 바쳤고, 이제 그 본인의 재능을 바쳤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을 세운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구를 보든 지금 이 순간 내면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봤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한 생, 뭐, 10년 했다, 뭐, 20년 했다, 뭐, 7년 했어요, 8년 했어요, 뭐, 아이고, 7년, 이 기나긴 그 영혼의 여정 있잖아요. 아메바부터 해서 46억 년 전부터, 아메바부터 해서 계속 이게 몸이라는 게 분리가 되면서 여태까지 공부를 전에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좀 덜 했죠. 또 덜 하다가 안 한 생도 있을 것이고, 한 생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에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8년? 6년? 10년? 이거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 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 긴 생을 봤을 때는 진짜 점 하나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아직도 끊임없이 이제 어제도 저는 이제 누군가 이제 미팅을 하다가 좀 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불편했던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일 많이 불편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게 이제 내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인데 예전에 한 17년 전에, 18년 전에 아이고 도저히 내가 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의 그릇에 도저히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피해가지고 그냥 밀어내고 이렇게 나와버렸었거든요. 밀어내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때 제가 회피했던 그분은 뭐예요? 회피할 때 싫었던 내 모습. 그 사람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 그때는 뭔지 모르고 회피하고 밀어냈단 말이에요. 밀어냈는데 그 모습이 저에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회피했다고 내가 안 본다고 회피하고 뭐 막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내 안에 있잖아요. A가 싫었어. 아우 저 사람 싫은데 A를 피했어.
다른 직장에 가고 다른 환경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막 어울린다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가서 다른 곳에 갔더니 또 싫은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거는 내 안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지.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몸이 그냥 막 진짜 일그러질 정도로 막 너무너무 싫었던 그 마음이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전에 그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는 생각은 했는데 확 인지를 안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웃긴 거. 그 사람한테 느꼈던 걸 너무도 똑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제가. 17년 전, 18년 전에 느꼈던 그 사람한테 느꼈던 것들이 똑같이 느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완전 밀어내고 내쳐버리지는 않는데 그때는 이렇게 내쳐버린 거, 밀어낸 거, 제 마음에서 밀어낸 거죠. 제가 몸으로 막 밀어낸 게 아니라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있는데 마음에서 아직도 뭐 흔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흔쾌하지 않은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거를 17년 만에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진짜 알기는 중간에 알긴 알았지만 그때 느꼈던 걸 지금도 똥이 내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모습을 거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을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래서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열등감인 거죠.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때문에 내가 있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속으로 말은 안 해도 내가 했는데 뭐 지가 했다고? 아이고 내가 한 걸 왜 지가 했다고 그러지? 말은 표현을 안 해도 막 그랬던 거. 그래서 요새는 제가 175 자부심 자부심과 20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건데 20의 자부심, 열등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20의 수치심, 굴욕적인 거, 막 초라함을 그래서 20과 175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끝을 막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전에는 가운데서만 헤매고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는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있는 제가 있겠죠. 예, 해결을 해야죠. 해결해야지 답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답은 이거밖에 없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열등감이 많아서 내가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라는 에고 자체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습관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알지도 못하면서 뭘 안다고 그러지? 그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분을 보면서 막 제 모습을 정말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아는 척 꽤나 했네. 그런 걸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굉장히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또 제가 이제 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면에서, 그러니까 겉에서 포장하고 있는 나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의 진짜 나는 어릴 때 그 동생한테 밀려났다고 생각하면서 오빠한테 밀려났다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 그 초라했던 그 내 모습이 있던 것 같아요. 초라한 모습. 저 사람이 초라해 보여. 그게 내 거잖아요. 내 모습이 초라한 모습. 그게 왜? 어릴 때 초라하다고 내가 오빠나 동생한테 졌다. 나는 여자라서 열등감이 막 있고 이러면서 그게 형성이 됐던 거가 사라지지가 않고 습관적으로 덮어놓기는 해서 거기에 대한 습관은 생겼지만 잘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습관은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사람을 외부에서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빨주노초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을 텐데 내가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골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경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내가 보라색이면 보라색이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그대로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면에서 나를 알아가는 거가 우선 세상을 보고 나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면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봐야 되는 거가 내 모습에서 꿰뚫어 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순수한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편안함, 순수한
그죠? 그런 사랑만 남겠죠. 예,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호킨스 박사를 만난 것에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이 추천의 말을 써달라는 청을 받고 방송했습니다. 이 글을 접하는 것이 영원한 메시지를 소개하는 행운의 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친절한 메시지가 이 책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우리는 나를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현재 의식에서 바램은 있는데 바램만 있는 거예요. 바램은 있는데 내면에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작동되면서 끊임없이 한계를 부딪히는데 우리는 가능성이 많은데 어떻게 일깨우는지 모른다는 거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일깨우는지 가능성을 일깨워야 하는데 그 일깨울 수 있는 그 친절한 메시지가 이 책 안에 들어있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호킨스 박사님 누구는 막 책 왔다고 인스타에 뭐 올렸던데 의식 지도 해설에 대한 그 책이 나온 거 막 올려놨던데 저는 화요일에 온다고 돼 있었는데 오늘 빨리 올려나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는 벌써 왔네. 그랬구나. 여기도 또 벌써 이미 빨리빨리 주문하셔가지고 벌써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쵸? 재밌겠다. 읽어보면 너무 좋겠다. 좀 앞페이지 좀 사진 좀 찍어서 보내봐봐요. 그래라도 앞에 좀 읽어보고 싶네. 그 머릿말, 목차하고, 맨 앞에 장하고, 목차하고,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줘 보세요. 네. 그래서, 친절한 그 메시지, 그 의식, 그, 호킨스 박사님 책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지표를, 호킨스 박사님 책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이 책에 대한 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쵸. 네, 그게 참 엄청난 거죠. 성공은 1초 만에 된다 했는데 내 마음을 바꾸면 1초 만에도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 마음이 바뀌어 1초 만에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읽는 이에게 영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월리 아놀드 파코노폴리스 일루미네이션스 창업자시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센타 모니카에서 쓰신 글입니다. 네. 추천의 말. 그 다음에 추천의 말 다음에 편집자가 쓰신 편집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평범한 수준을 열망하거나 심지어 일부러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누구나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모두가 성공을 원한다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한 단면만 보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길게 봤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20년이 됐는데 또 꼬르르 깔아앉는 경우가 있고 여러 어떤 그 경로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경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10년만 봐서 될 게 아니라 20년만 봐서 될 게 아니라 30년만 봐서 될 게 아니라 나의 이 한 생의 마지막 끝은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내 마지막 한 생의 끝이 두려워서 회피했느냐. 그래서 얘기하시죠. 한 생 갈 때 뭐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엇을 가져가냐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다음 생에 이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의식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내 영혼의 의식 상태를 최대한 높여놨을 때 그 의식의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는 전생에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술 주사있는 아빠의 환경을 술 주사있는 아빠를 환경을 제가 선택했잖아요. 그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요. 그렇죠? 네, 받아들이라고. 진짜 저희 아빠도 가만 생각하면 열등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위하고도 막 한번 막 대판 난리를 2011년도였어요. 생일 때. 난리를 친 적도 한 번 있었어요.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서로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들이 막 있는 거죠. 같은 에너지장에서 이제 느껴지는 거니까 그거 내가 끌개장에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를 요번에 이 생에서 엄청 해결하고 가야 될 거죠. 근데 탁 이제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에서 탁 뛰어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뭐 계속 제가 이제 175에 걸려서 이제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넘어가야죠. 그래서 어, 왜 적을까? 왜 적을까? 그렇죠.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성공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끝을 봤을 때 내 의식이 그 사람들의 의식이 얼만큼 높아져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닌 내 의식이 얼만큼 높아져 있느냐. 내가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느냐. 20을 달리고 있느냐. 두려워서 100을 달리고 있느냐. 125. 두려우니까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아요. 저항이 같이 들어오죠.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깔고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감이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게 아니라 된다라고 믿는 거와 바라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항감을 느끼고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계속 이 트랙에서 계속 있는 거죠. 200 이하의 이제 에너지에서 트랙에서 있는 것에 내가 진짜 그 사람들 내 지금 현재 지금이 아닌 의식을 계속 높이는 거 고양시켜 가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을 봤을 때도 우리는 저 사람의 왜 겉모습을 보고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겉모습에 있지만 내면에서 풍겨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내면에서의 에너지, 의식이 있잖아요. 겸손하냐. 겸손하면은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적당하게 아직 익어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175에서 겸손함으로 이렇게 200이 넘어가면서 진정으로 이게 쭉 겸손해져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적은 까닭은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은 진짜 행복한 부자 제가 외치는 게 그거예요. 행복한 부자. 저희 큰 집의 언니를 봤잖아요. 언니들을. 고통스러운 부자. 돈은 많은데 고통스러워해서 막 전원주택에다가 막 철조망을 막 그냥 외부에서 보면 그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교도소도 아니고 있잖아요. 교도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교도소 안에 가다 놓은 것 같이. 그렇게 자기들이 막 철조망을 막 쫓겨났잖아요. 그 마을에서. 보기 싫어가지고. 외형이 그러니까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외형이 그러니까 보기 싫잖아요. 전원주택에 푸근히 뭔가 있잖아요. 그 자연 환경을 그냥 느끼면서 뭔가 내면보다는 그곳에 보이는 것도 좀 그래야 되는데 막 철조망을 해놔놓으니까. CCTV가 7개인가 8개라든가 7개라든가 뭐 외부에서 누가 침입해 올까 봐 돈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굉장히 두려움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돈이 많은 두려움이 많은데 돈이 있는 사람인 거죠.
부자라는 기준을 어떤 부자, 돈이 많다는 걸 부자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부자인지, 고통스러운 부자인지, 두려워하는 부자인지, 자부심이 꽉 찬 부자인지,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이 많은 부자인지, 그 의식 수치에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부자, 평화로운 그런 부자가 돼 가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원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왜 적을까? 왜 적지? 이 수수께끼가 있죠. 모르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 호킨스 박사는 이 문제를 진정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적은 까닭에 대한 이 문제를 탐구해서 진정한 성공의 원천, 진정한 성공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진정한 성공의 원천은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밝히고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태도. 자세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몸의 자세에는 내면에서의 에너지의 의식의 태도에 의해서 외부에 의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나오잖아요. 요새는 케이크가 한 단 더 올라가 있잖아요. 쇼크가 있었어. 그래서 신념이 있었는데 상처가 있고 내가 듣고 보고 듣고 경험했는 배운 것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케이크 2단째가 뭐예요? 느낌이 있어. 거기서 안 좋은 느낌이 있고 느낌 위에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해소시켜서 배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해소가 돼요. 억압을 꾹꾹꾹꾹 시키고 살았어요. 50평생을 계속 억압시켜 놓은 거예요. 어디서 해소시킬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해소되는 게 그나마 어떻게 해요?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 오셔서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해소돼서 그게 재맥락이 어릴 때 그 밑에 있는 신념, 밑에 1단에 있는 신념 쇼크를 재맥락이 되어야 되고 재맥락을 해야지 느낌이 또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있고 감정 위에는 내 생각이 계속 올라오더라. 생각 때문에 말하게 되고 말한 것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5단, 6단 케이크인 거죠. 이 케이크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게 사라져 버려야 돼요. 사라질 때까지는 뭐 어쨌든 사라지고 져야 되겠죠. 사라지고 나서 또 다른 세계가 또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신념이 에고가 사라지고 나서의 또 다른 세계가 또 있더라. 올라가야 될 단계가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뵈면. 뭐 계속 뭔가 끊임없이 계속 뭔가 더 올라가고 계신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내면에서의 그 부분 때문에 생기는 나의 내면에서의 그 내면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의 태도, 의식의 장이 있는 거죠. 제가 열등감으로 자부심으로 자존심 상하는 거로 175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자꾸 근본적으로 여기서 뭐 자발적으로도 움직이고 거기만 딱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 올라가지만 제가 중간에 안 좋은 느낌으로 느껴지는 200 이하의 느낌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의 원천은 세상에서 속하고 있는 내 존재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음을 밝히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실용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실용적인 지침서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말로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 실용적인 지침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원고는 1991년에 쓴 것입니다. 한 32년 됐죠? 이 이후로 기술 면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죠? 휴대폰도 생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바뀌면서 휴대폰도 막 이 컴퓨터 기능이 막 더 잘 되고 집 안에서 막 엄청 기술 면에서 바뀌었죠.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 전 세계에 보급됨에 따라 이전의 많은 정보 시스템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은 별로 바뀐 것이 없이 그대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킨스 박사는 우리에게 이 불변의 원칙을 직접 시험해 보라고 권합니다. 직접 시험해 보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경험해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험을 하면서 부딪힘 속에서 내가 의식이 성장이 되는 거지, 집안에 가만히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의식 성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7년, 18년 회피했지만 중간중간 올라왔지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또 중간에 회피했어요. 싫어서. 그게 싫어서 회피했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지긋지긋하게 나타나는구나. 이 내면의 나의 이 지긋지긋하게 이게 막 하고 있는 이 지긋지긋하면 또 안 되겠죠? 도 더 도망가려고 할 거예요. 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쵸? 내가 나를 그 열등감과 자존심 상함과 자부심에 있는 이 나를 내가 사랑해 줘야 얘가 이제 사라질 텐데, 그쵸?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해 보라고 보냈다는 거죠. 시험해 보라고. 읽다 보면 호킨스 박사가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정신과 의사, 과학자로서 겪은 경험적, 개인적 경험,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세요? 경험을 예로 들어서 주장하고 싶은 바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활용하는 사례 가운데 일부는 당연히 이전 시대를 반영합니다. 현재 자동응답기를 사용하는 극장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최신 기술로 인해 무색해진 것들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장하는 바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세상은 바뀌었지만 내면의 원칙적인 부분들은 똑같다는 거죠. 그거는 불변의 법칙. 그냥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저자의 유머와 가식 없는 소통 스타일 덕분에 독자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자가 펼쳐놓는 여정을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호킨스 박사님의 그 길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오늘 한 주 시작입니다. 그렇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올 이제 12월 끝나면 이제 2023년이라는 것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해 이달 잘 마무리를 하면서 다 내년도 잘 내년이라는 것도 없다 하지만 또 다가오는 2023년도 다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